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최영동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숨 고르는 엔터주 반등 타이밍 왔나? 이담교 캐스터가 엔터주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증권사에서 관심 갖는 엔터주를 정리했습니다. 엔터 업종은 대표적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힙니다. 하지만 날아오르던 엔터주의 주가가 올해는 조정을 받았는데요. 리오프닝을 기점으로 공연이 다시 재개되면서 엔터주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터 4개사의 1분기 실적과 증권사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만 잠정 실적을 발표한 상태이며 나머지 3개사의 수치는 시장 전망치입니다. 하이브의 실적부터 보시죠. 하이브는 1분기 매출 2,850억 원, 영업이익은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 국내외 콘서트를 통해 공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JYP 엔터의 실적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이 599억 원, 영업이익은 19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에서 큰 성장이 예상됩니다. JYP는 최근에 주가가 4개사 중 가장 많이 올랐죠. 2월 초부터 전일까지 30%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SM의 실적 전망치 보겠습니다. 매출은 1,563억 원 수준으로 작년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1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은 일회성 비용의 증가와 자회사 이익 기여도가 낮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YG엔터테인먼트의 전망치 보겠습니다. 매출은 829억 원, 영업이익은 8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이 4개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전년 성과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증권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엔터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 보겠습니다. 엔터주가 K-팝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바탕으로 음반과 콘서트, 콘텐츠 부분에서 모두 성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올 1분기 K-팝 앨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탑픽으로는 JYP를, 관심주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시했는데요. JYP는 아티스트의 활동 본격화, 그리고 신인 가수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올해 중순 이후 블랙핑크의 컴백, 그리고 아이콘과 위너 등 소속 아티스트의 활발한 활동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엔터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엔터 기획사들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타버스 콘서트는 오프라인에 비해서 적합한 가격과 접근성을 보유한 점에서 소비층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K-팝은 확고한 글로벌 팬덤으로 메타버스 사업 진출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하이브와 JYP 엔터를 꼽았습니다. 두 엔터사가 아티스트 라인업과 모객력이 경쟁사 대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이브는 올 하반기 NFT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며 JYP는 제페토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엔터주의 1분기 실적과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이담교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최수창 파트너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엔터주하면 일단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4월 달에 리오프닝이 개시되니까 4월 달부터 엔터주 주가 부진합니다. 그 부진 배경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부진한 배경은 일단 먼저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돼서 작년에 뭐 온오프라인 콘서트도 이제 시작했는데 먼저 기대감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선반영했다. 그러면서 실적으로 지금 주가가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좀 고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적 기간에 보시면 실적 좋은 기업도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실적 자체만 좋은데 왜 빠져라는 것보다도 실적 자체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동력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되는 구입니다. 퍼밸류에이션이 뭐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주가가 힘을 못 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부 아티스트 작년에 이제 모멘텀이 됐던 게 SM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있어서 이슈화가 됐거든요. 그랬죠. 최근에 그 소식이 잠잠 모습. 그러더라고요. 네, 발 빼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소멸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아티스트에 대한 뭐 대표적으로 하이브의 BTS 이제 군 병역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외 다른 그룹 멤버들도 뭐 YG도 마찬가지지만 해지하거나 일부 하는 부분들이 예.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부재가 좀 있다. 근데 또 한편에 보면 아까 우리 이담 캐스터가 했듯이 여전히 긍정적 소식은 상당히 많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차트를 잠깐 잡아줄 수 있으면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서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상승했던 JYP가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종목들 보면 하이브 꺾이죠. 그렇죠. 신고가 나왔을 때 이 양봉의 그러네요. 시가를 깨면서 빠졌던 걸 하프 반응을 주는데 다시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점 보면 한다 보면 YG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과 같이 접목하면 지금 시점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좀 부진하거나 변동이 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엔터 관련주에서 어떤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썩 그리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대응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표 엔터주인 하이브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교수님, 이 하이브 1분기 좀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최 파트너께서 예. 이야기했듯이 이제 BTS 이 병역 문제가 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하이브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실적도 안 좋은데 사실은 하이브의 전체적인 매출 자체를 지금 BTS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BTS가 또 정치권에 넘어가면서 예. 시장의 잡음이 좀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하이브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어떤 때는 플랫폼 주고 또 어떤 때는 또 엔터주로 그렇죠. 예. 평가를 하면서 지금 주가를 좀 끌어올렸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월 달에 저점, 그다음에 이제 4월 달 초반서부터 34만 원대를 찍고 지금 밀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일단은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하이브만 밀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들. 그러니까 그만큼 앞서 우리 저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2월 달에 반등을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외 증권사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를 40만 원, 50만 원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지금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에 대한 평가 자체를 25만 원대 밑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헷갈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1분기 실적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 저점을 만들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JYP와는 좀 다르게 BTS 이후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 자체를 좀 위축할 수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매수 타이밍이 좀 아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최수창 파트너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차트도 봤습니다만 작년에 뭐 1등 엔터하면 JYP 엔터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문제는 다른 엔터주들 다 꺾였는데 네. JYP 엔터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종목 그게 좋은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어떤 거냐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엔터주들 보면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10% 미만이거나 이 회사는 30%에 육박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찾아보니까 뭔가 봤던데 일단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여러분들 직접 찾을 수 있는 게 임직원 수예요. 아, 예. 적은가요, 그렇게? 적습니다. 2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다른 엔터들은 많게는 600명이 넘어가고 그렇죠. 평균 500명대. 연봉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네. 초봉 연봉을 활용하니까 연봉이 4천에서 6천 정도 평균 연봉이에요. 초입은 더 싸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확실히 다른 엔터주들보다 예.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찾아본 건 팬덤 형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잘 돼 있죠. 근데 최근에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서 1위 했다는데 이제 빌보드 1등, 2등 하는 거는 크게 시장에서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활발하게 트와이스도 벌써 예. 8년 차이긴 합니다만 걸그룹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주목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유니버스 뮤직그룹의 산하 기관과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미 시장에서의 콘서트라든가 음원 판매, 지식재산권 등 확대될 수 있는 매출 전략이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그럼 JYP가 가장 중요한 엔터주에서 가장 좋은 건 맞는데 예. 제가 보면 차트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JYP가 흔들리면 다른 것도 살아나지 않는데 JYP의 그러겠죠. 기준점 예.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건데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이 양봉이죠. 네. 3월 때 양봉이 많이 이탈된다면 JYP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술적인 반등이나 흐름이 있겠습니다만 추종해서 다시 신고가를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한두 달 정도는 좀 보류로 관망하고 있다가
그 시점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을 하반기에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리오프닝주인 그 영화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두기 해제 후 극장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 최영동 교수님, 영화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요. 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나가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다른 리오프닝 주들이 아직은 조금 들어가는 타이밍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편안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이러한 이제 영화관 쪽에서 찾으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이 엄선한 투자 유망주를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수창 파트너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에이 외식업 1위 업체죠. 자, 투자 포인트 진단 부탁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엔터도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 예. 리오프닝 섹터에서 늘 저는 관심 있는 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고 보자. 예, 먹고 보자예요.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금에 있어서 CJ 프레시에는 외식 사업에 있어서 현재 리오프닝 그렇죠. 관련해서 최고 수혜다. 일위죠. 예, 예. 최근 방역 완화 여러분들도 나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굳이 그렇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북적북적합니다. 또 하나는 급식 사업에 대해서 정상화되는데 예. 수주 경쟁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있어서 최근에 그러겠죠.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분기 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는데 2분기, 3분기에는 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CJ 프레시에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최대 수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최영동 교수님이 픽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시겠습니다. 네, CJCGV입니다. 교수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이번 주 5월 13일이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많으실 텐데 일단 뭐 실적 부분들 자체가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두 앵커님도 그렇고 우리 파트너님께서도 그렇고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말이 많은 상황이고요. 뭐 주말 동안에 좀 그동안에 좀 밀려 있었던 영화 관람객 자체가 이 영화 하나로 상당히 조금 붐이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계속 블록버스터에 대한 개봉작이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2분기 실적 부분들 자체는 1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기저 효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5월 13일 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 물량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팝콘. 그렇죠. 네, 마진율 절반은 팝콘. 네, 그렇습니다. 있죠. 굉장히 네. 마진율이 높은 식음료 매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부분을 다시 재개가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실적 자체는 1분기가 저점으로 올 한 해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공 종목 캐치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최영동 주식창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